제2의 에코프로, 그리고 다음에 상승할 섹터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에코프로가 저점 대비해 10배 상승을 했는데 2차전지 종목들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정 중인 상황인데요. 혹시 에코프로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 기회다 라면서 매수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서 매수하고 싶으실 겁니다. 혹은 다음에 상승할 종목을 찾고 싶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차트를 통해 제2의 에코프로를 찾을 확률 30% 증가할 겁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나는 바닥에서 자바입니다. 저는 유료 강의 1000만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끝나고 매일 거래대금 상위창을 보셔야 하는데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닥이더 혹시 거래대금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만 매수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냐라고 하신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할 거였으면은 애초에 영상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상승 섹터를 로봇 섹터로 보고 있는데요. 왜 어떻게 로봇주인지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따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우려돼서 말씀드리면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PT로 하는 거는 유튜브에 부자 회사원님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PPT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다음에 상승할 섹터와 종목을 찾는 겁니다. 상승할 섹터를 찾는다면 매매가 한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섹터에만 매매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승 섹터를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거래대금 상위창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0186 거래대금 상위창이 있는데요. 이 창에서 옆에 오른쪽에 거래대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이게 지금 거래대금인데 이 거래대금을 여기 보이시는 이 100억까지 이렇게 내립니다. 왜 100억이냐면은 이 거래대금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인 이유는 매매하는 종목의 거래대금이 최소 100억 이상은 터지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거래대금이 적다면은 호가의 물량이 적을 가능성이 크고 호가 물량이 적다라는 거는 움직임이 많이 더럽습니다. 세력이 쉽게 매수 그리고 매도를 하면서 시세를 컨트롤하기 좋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세력의 페이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억 이상 터진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등락률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등락률을 클릭했을 때 당일 상한가부터 등락률 순으로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래대금 상위창에 들어와서 옆에 보이시는 등락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일에 상한가가 터진 종목부터 해서 등락률 순서대로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종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봅니다.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당일에 이제 아무래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나 20% 상승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이제 상한가부터 종목들을 천천히 이제 내리다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1% 이상까지 종목들을 내려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창으로 알 수 있는 건 총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일 상승했던 섹터와 종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게 조금 귀찮긴 합니다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어떤 재료로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대장주인지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최소 2주 전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하락을 하는 종목을 찾습니다. 이때 봐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조건 첫 번째는 앞에서 상한가를 최소 한 번 이상 간 종목을 찾는 겁니다. 이유는 끼가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끼가 있는 종목을 매수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약 끼가 있는 종목이라 이런 개념이 좀 애매하지만 만약 이 조건이 없다면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변동성이 크지 않죠. 이 앞에 보이시는 윈텍이라는 종목처럼 이때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몇 번씩 보입니다. 이때도 상한가를 가고 이때도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 앞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일선을 계속 타고 상승을 하던 종목을 찾습니다. 이때 5일선의 각도가 45도인 종목을 찾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주식에서는 상한가를 한 번만 가고 하락하는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엄격하게 정해야 하는데요. 5일선을 타고 간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하락이 나올 텐데 그 주가의 하락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일선 구간에만 오면은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는 소리인데 이런 종목은 세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차트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 중에서 SPG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입니다. 이 핑크색 선에서 이 여기를 닫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고 다시 이 구간에서 5일선을 닿았는데 상승을 하고 다시 5일선을 닿았는데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세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많이 터진 종목을 찾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고점에서 터진 거래대금이 최소 50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건데요. 그 이유는 위에서 세력의 돈이 들어온 종목 중에 개미 털기를 끝낸 종목, 그러니까 저 같은 개미를 말하는 거겠죠. 개미 털기를 끝낸 종목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개미 털기를 끝낸 종목은 세력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돈이 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력은 주가를 올리면서 한 번에 자신의 물량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밑에서 자신의 물량을 재매집을 해서 주가를 다시 상승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요. 매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매집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이 위에서 터진 거래대금이 100억 혹은 200억 정도밖에 안 터진 종목이라면은 굳이 세력이 재매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이 작다면은 한 번의 상승으로 털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시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이 종목도 여기서 상한가를 가고 이 당시에 거래대금이 이제 1조 원이나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졌죠. 이때 상승했던 이유도 삼성전자에서 이쪽에 투자를 한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5일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여기서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던 종목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강한 모습이 있었고 거래대금도 이 위에서 3천억이나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이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졌을 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게 매도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매도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이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졌다 라는 거, 그래도 매수에 대한 이 매수세가 위에서 팔려고 하는 매도세를 이기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은 이 한 번의 상승 파동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지금은 뭐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특정 구간,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이런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주식에서 속일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거래량입니다. 세력이 매수와 매도를 했다면은 거래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터졌다면은 세력이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력이 매도했다 가정을 하면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세력이 자신들의 물량을 전량 매도를 위해서 다 맞췄다면은 세력 입장에서도 다시 주가를 올릴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락을 할 때는 거래대금 즉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죠.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앞에서 그 상승했던 거래대금, 그러니까 상승했던 장대 양봉의 거래대금보다 이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이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4등분선을 한번 그어 보는 겁니다. 4등분선을 긋는 이유는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에서 말한 세력의 재매집이 고점에서 하는 건지 저점에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4등분선을 그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4등분선을 긋는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나는 바닥에서 잡아 4등분선을 검색해 보시면 이 1만 명이 궁금해한 4등분선 설정 방법이란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4등분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겠고 어떻게 그어야 되나요? 일단은 물어보시면 첫 번째로 앞에 돈이 많이 들어온 구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저점부터 최고점을 4등분선으로 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등분선을 그은 뒤에 중간 라인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면은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SPG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봐도 이때 상승을 했을 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상승을 했을 때 그 앞에 저점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저점 구간, 뭐 이런 저점 구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상승 처음 시작했던 이 장대 양봉에 거래대금이 터지던 이 장대 양봉의 저점 구간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이 4등분선 자동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4등분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저점과 최고점을 그어서 4등분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은 이 4등분선을 그었을 때 이 중간 라인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라인이 여기고요. 그랬을 때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 그리고 이 밑에 구간과 밑에 구간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이 구간이 가격이 낮은 구간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주가가 이 중간 라인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 위에서보다는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이 구간이 이제 고점인지 저점인지 파악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4등분선은 단지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할 때 쓰면 좋고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주식은 선이 아니라 면입니다. 특정한 매수가는 없습니다. 단지 구간이 존재할 뿐인데요. 사실 이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어디 매수 구간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작성한 전자책 중간에서 잡아 매매해서 소개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책 가격이 비싸가지고 굳이 구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이 전자책 등록하신 이메일로 관심 종목, 제가 이제 매매할 관심 종목이랑 이런 관점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볼 거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에 대해 종목에 대한 기준을 또 볼 건데요. 여섯 번째, 최근에 3일에서 4일 동안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는 종목을 찾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한데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찾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대금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거죠. 거래대금이 앞에서 크게 상승,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중간중간 터진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앞에 구간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이제 적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3일, 4일, 5일, 얘는 한 4월 27일부터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으면서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윗골이 달리고 이런 모습들은 좀 있네요.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그래도 양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거래대금이 앞에서 분명 하락을 했는데 왜 다시 거래대금이 증가를 할까입니다. 만약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한다면은 누가 매수를 많이 한 거구나 라면서 이렇게 눈에 띄게 매수하는 사람 세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력의 매집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이제 모아두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이야기냐, 주가가 뉴로메카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죠. 거래대금이 안 터집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터지죠.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거면, 하락할 거면은 굳이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더 터지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야 되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을, 그러니까 다시 매수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자신만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종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이제 섹터를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상승 섹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돈이 들어온 종목을 모아 보면은 그게 이제 상승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 중에 보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네, 요 녀석들 봐라 하면서 이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올해에 로봇주와 같이 상승을 했던 섹터가 AI 섹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섹터는 아직 돈이 들어온 모습이 없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일단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최근 4월 24일부터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터지면서 주가가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SPG도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지키다가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로봇주의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SBB테크도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갑자기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같이 상승했던 AI 종목들을 보면은 셀바스 헬스케어는 좀 거래대금이 좀 터지는 모습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같은 테마인 셀바스 AI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터진 것은 있지만 점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AI 대장이었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거래대금이 뭐 들어오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뭐 KTCS도 그렇고요, KTIS도 그렇고, 그다음에 MDS테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냥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덟 번째, 무조건 저점을 찍었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3일에서 4일 정도 저점을 찍었다고 해서 그게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며칠 동안 저점을 지키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닥이 만들어지고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80% 손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잘 보시면 이때 앞에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상승하고 이제 하락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이제 저점을 지키면서 이제 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여기가 이제 저점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셀바스 A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점을 지켰지만, 이 구간에서 저점을 지켰지만 결국에는 이 저점이 여기서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닥님 도대체 언제 매수를 해야 하나요? 그건 바로 주식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쌍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바닥이 한 번 만들어졌다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쌍바닥을 찾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 2주 뒤에 영상을 찍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유한 거 정리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보유하신 분들은 주중에 한번 이 영상을 찍어서 간략하게나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10번째, 차트가 먼저예요? 아니면은 재료가 먼저예요? 종목을 찾을 때 차트가 먼저인지 재료가 먼저인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차트를 보고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트가 좋아진 이유가 결국에는 상승할 만한 이슈,
그걸 이제 재료 때문일 텐데요. 자, 그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보시면은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SBB테크, SPG 같은 이런 로봇주들이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의 이 플러스로 특징주를 한번 검색해 보는 겁니다. 최근 상승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이제 갑자기 또 상승을 했을까? 이제 5월 9일 날 상승했던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왜 상승했냐? 로봇 산업 육성 정책 기대감에 이제 장 초반에 강세더라. 그래서 내용을 이제 짧게 읽어보면 27일 이제 지능형 로봇 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라는 이 정책 발표도 기대 요소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말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첨단 로봇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내에 이런 전략을 발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게 5월 14일인데 그럼 이제 상반기라고 하면 6월까지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으니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재료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지금 당장 이제 HTS를 한번 켜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한 대로 매일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도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모두 다 쉽게 돈을 번다면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5월 12일 날에는 뭐 구제역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5월 11일 날에는 뭐 테슬라 다시 구제형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다 분류를 해둡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은 과정이긴 하지만 돈을 번다라는 기준에서 귀찮을 게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일 상승했던 섹터와 종목을 이제 인지하고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최소 2주 전에 크게 상승했던 종목, 하락을 하는 종목을 찾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상한가를 최소 한 번 이상 간 종목, 그 이유는 끼가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일선을 계속 타고 상승하던 종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승하면서 주가의 하락이 적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많이 터진 종목을 찾고 최소 500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력들의 돈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매집에 대한 고정 댓글에 이제 자세히 블로그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만약 위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게 100억, 200억이라고 하면은 굳이 다시 올릴 필요는 없다. 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그러니까 많이 터진 종목이 좋다라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거래대금이 적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4등분선을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4등분선 긋는 방법 유튜브 검색창에 이제 나는 바닥에서 잡아 4등분선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4등분선 긋는 방법 돈이 많이 들어온 상태 양봉을 기준으로 그 첫 스타트가 이제 저점입니다. 그 저점부터 최근 상승이 끝났던 최고점을 4등분선으로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 라인보다 떨어졌으면 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거나 이제 많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최근 3, 4일 동안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종목을 찾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세력도 막 매수를 안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왜 거래대금이 증가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런 게 세력의 매집이구나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모아두는 거죠. 이 앞에서 모아놨던 종목들을 이제 공통점을 찾다 보면은 같은 섹터구나라는 걸 이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를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거고요. 하지만 여덟 번째, 무조건 저점을 찍었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 매수 타점은 이제 아홉 번째, 쌍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요. 쌍바닥에 대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가 먼저예요, 재료가 먼저예요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트를 보고 돈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차트가 좋아지기 위해 누군가는 이제 미리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차트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좀 긴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번 이상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30분봉 단타 매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 영상을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고정 댓글에 단타 매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나는 바닥에서 잡아였습니다.